응답하라 역사 시리즈. 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수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원하면 갈비가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수원하면 화성이 떠오르네요. 왜냐? 역사 선생님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봤는데 요 뒤에 이게 뭘까요? 한자가 안 보이시죠? 바로 뭐냐면 여기가 연무대입니다. 연무대라는 곳은 무예를 연마하는 그런 곳인데, 한마디로 이 화성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만들어졌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딱 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정문에서 시작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왜 정문이 아니고 여기로 왔냐면요. 정문은 원래 어디냐면 장안문입니다. 북문. 정조도 임금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문인 팔달문이 또 따로 있고. 근데 대부분은 원래 남문이 정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정조당이 북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왜 하필 여기 연무대 이거 뭐였냐고 요거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연무대 있는 곳에서 화성열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화성열차를 왜 타야 되냐면요. 화성이 되게 둘레가 넓지요. 그죠? 길지요. 넓다고 하면 안 되지. 길지요. 혼날 뻔했네. 5.7km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좀 걸어 다니기엔 좀 많이 힘듭니다. 열차를 통해서 관람을 하시면 더 재미가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왔으니까 좀 타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장 먼저 매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쌤과 함께 화성열차 타시고 수원화성 같이 한번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탐방기 시작! 고고싱! 수원화성을 탐방하기 전에 꼭 수원화성 박물관을 들리길 바래요. 연무대에서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이곳에서는요, 화성이 건설되는 과정 우리 친구들이 잘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수원화성 박물관에 먼저 들려서 화성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화성을 둘러본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수원화성 박물관입니다. 일단 밖에 오시면 이렇게 거중기,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농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약용이 만든 그 발명품들을 실제로 좀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건고 하니 정약용이 요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절약을 했는데 약 4만 냥 정도의 돈을 절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억 원. 어마무시하죠. 28억 원의 가치를 줬던 그런 대단한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자체가 되게 똑똑하신 인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적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배도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강진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수를 하시죠. 그 중에 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과회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의학서입니다. 정약용은 진짜 다방면의 천재였던 거야. 이렇게 과학도 잘하지만 의학 쪽에서도 또, 그리고 유학자로서도 또 뛰어난 인물인데, 근데 왜 만들게 되냐면 정약용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이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정약용의 아들들도 정말 많이 자식들도 천연두를 앓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자기가 열심히 또 의학 공부를 한 거죠. 정약용 너무 중요한 사람이란 뭐 우리 친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에 또 중요해? 또 중농학파로서 또 중요하잖아, 그지? 이런 정말 조선의 실학자로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신 그런 분인 대단한 분입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농로랑 거중기랑 다 보시길 바라겠고요. 안에 가셔서 화성은 어떤 원리로 건축됐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차 시간이 좀 다 돼서 다 같이 화성 열차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열차 타는 곳. 칙칙폭폭 칙칙폭폭. 화성열차를 타고 수원화성을 함께 탐방해 볼까요? 수원화성은 총 길이 5.7km, 면적은 1.2제곱킬로미터랍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손상되었었는데요.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잘 작성해 놓은 화성성역 의궤 덕분에 복구가 되어서 현재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1997년 드디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안문은요, 성 깊숙한 곳에 적이 찾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서 사람이나 가축이 통과하고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비밀문입니다. 현재는 5개 문 중에 4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포르는요, 돌출시킨 성벽의 내부에서 적을 공격하도록 한 군사시설물인데요. 3계층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성룡이 주장한 것을 현실화시킨 곳으로 성곽 시설물에서 가장 무장된 시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은 성의 정문인 장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의 남문을 정문으로 삼는데요. 화성은 임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북문을 정문으로 삼았어요. 이름에서 왠지 중국이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이 이름은 당나라 때 장안성처럼 화성 또한 융성한 그런 도시가 되길 바라는 정조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공심돈입니다. 공심돈에서 돈이라는 것은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지은 막루 같은 곳인데요. 불랑기 같은 혹은 백자총 같은 총들을 발사해도 적으로서는 화살이나 총탄이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곳이지요.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정조대왕 동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 화성열차 타고 쭉 오셔가지고 살짝 자연을 만끽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게 아늑한 곳에 정조대왕 동상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정조대왕, 세종대왕? 뭔가 정조대왕? 대왕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조대왕도 우리가 대왕이라 부를 만큼 그만큼 업적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칭송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원 화성이 바로 정말 정조의 역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대왕이 정말 또 안쓰러운 게 뭐냐면 아빠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묻힌 묘소가 원래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있던 것을 요 수원 쪽으로 이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절도 따로 만들고 용주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위패를 모시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러면서 여기를 수원에다가 새롭게 건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되게 많이 행차도 하시고 근데 또 이 행차를 되게 많이 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정조는 정말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행차를 막 하잖아. 이렇게 행차를 하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행차를 하고 오면은 막 징치면서 격쟁이라는 걸 해요. 누가? 백성들이. 나 억울한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바로 민원 및 고충을 다 처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거 화성을 건설할 때는 당연히 누구의 힘으로 건설합니까? 백성의 힘으로 건설합니다.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조세라든가, 그렇지? 그 다음 공납, 그리고 역이 있죠. 역은 뭐예요? 노동력이란 말이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부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짜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라에서 시키면 해야 돼. 이 나라 사람이라면. 근데 정조는 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 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을 더 빨리 단축할 수 있었고 정말 대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가 진짜 대단한 게 동서양의 이제 성곽을 잘 조화시켜서 만든 것이라는 게 참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시대 그러니까 이 정조가 살던 그 17세기에 그 시기에 가장 제일 동서양을 통틀어서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수원화성.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겠죠. 게다가 또 얼마나 재밌는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그동안에 우리가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막 다 붕괴가 됐을 때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 있어? 그렇지. 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기록유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성에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거야. 이 성곽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정조의 개혁 정신이 담겨져 있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조대왕이 여기 오시면 어디서 대체 머무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여기는 경복궁도 없는데, 그지? 그래가지고 정조대왕이 항상 수원에 오면은 가셨던 그곳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의 일종의 이제 별장 같은 거죠. 거기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싱!